그날 어머니의 말이 아직도 귀에 남아요. 그때 알았어요. 그 떨림이 단순한 추위가 아니었다는 걸. 병원 복도의 형광등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복도 한쪽 벤치에 앉아 있던 저는 손에 든 초음파 사진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흐릿한 흑백 이미지 속에 작은 점 하나가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심장 소리 들으셨죠? 저는 그날 오후 3시 그 복도에서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오가는 소리가 들렸지만 모두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초음파 사진을 가슴에 꼭 안았을 때 눈물이 났습니다. 이 아이가 정말 우리에게 왔구나. 결혼한 지 3년째였습니다. 남편과 저는 아이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처음 1년은 조급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해가 되자 주변의 시선이 조금씩 무거워졌습니다. 세 번째 해, 저는 병원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검사를 받았고, 약을 먹었고, 매달 실망했습니다. 그러다 이번 달 생리가 늦었습니다. 처음엔 믿지 않았습니다. 임신 테스트기를 3번이나 했습니다. 두 줄이 나타날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남편에게 말하기 전에 병원부터 찾았습니다. 확실하게 알고 싶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이 또 무너질까봐 두려웠습니다. 임신 맞으세요. 약 5주 정도 되셨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세상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병원 로비로 내려왔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른 사람은 시어머니였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들고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남편에게 먼저 알려야 하나, 어머니께 먼저 전화를 드려야 하나. 손가락이 자동으로 어머니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수진아? 어머니, 저예요. 왜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왜 그래? 저는 울음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아기가 생겼어요. 수화기 너머로 숨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말이냐? 아가야, 진짜로? 네, 오늘 병원에서 확인했어요. 아이고, 우리 딸 복덩이가 왔네. 복덩이가. 어머니는 전화기 너머에서 우셨습니다. 저도 덩달아 울었습니다. 병원 로비 한가운데서 두 사람이 전화기를 붙잡고 소리 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언제나 저를 우리 딸이라 불렀습니다. 처음 남편과 결혼식을 올렸을 때 패백을 들이며 절을 하는 순간 그분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우리 딸이야. 힘들면 언제든 말해. 그날 이후 시어머니는 한 번도 저를 며느리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말이 좋았습니다. 진짜 딸처럼 대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시어머니는 미역 한 봉지와 달걀 한 판을 들고 집으로 오셨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을 때 남편보다 먼저 달려나간 건 저였습니다. 문을 열자 어머니가 두 손 가득 짐을 들고 서 계셨습니다. 어머니, 이게 다 뭐예요? 미역국은 끓였니? 이제 내가 먹는 게 아기가 먹는 거야. 어머니는 부엌으로 들어가 곧바로 미역을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달걀은 냉장고에 차곡차곡 넣으셨습니다. 그날 밤 식탁은 따뜻한 미역국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남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수진이 아직 입덧도 안 했는데요. 그래도 미리미리 챙겨야지. 몸조리는 빠를수록 좋아. 그날의 식탁은 웃음으로 가득했습니다. 어머니는 계속 제 그릇에 반찬을 더 담아주셨습니다. 저는 그 손길이 좋았습니다. 남편은 어머니 옆에 앉아 장난스레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수진이가 더 귀해지는 거예요? 원래 우리 딸인데 뭘. 그치, 수진아?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속에서 저는 보았습니다. 어머니의 손끝이 가늘게 떨리고 있는 것을, 국그릇을 들 때, 수저를 놓을 때 그 작은 떨림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손이 떨리시는데 괜찮으세요? 응? 아, 밖이 추워서 그래. 괜찮아. 어머니는 손을 주머니에 넣으며 웃었습니다. 저는 그 웃음이 조금 어색하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너무 기쁜 날이었습니다.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밤늦게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저는 남편과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초음파 사진을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남편이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우리 아기 정말 작네. 응, 아직 콩알만 해. 수진아, 고마워. 뭐가? 아기 만들어줘서. 저는 웃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처음으로 배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지만 그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잘 지켜줄게. 꼭. 창밖으로 겨울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거실에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을 때 문득 다시 어머니의 떨리던 손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그 생각을 떨쳐내고 이불을 덮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주 깊이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떨림이 단순한 추위 때문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 웃음 뒤에 숨겨진 무게가 얼마나 컸는지를, 그리고 앞으로 우리 앞에 어떤 선택이 놓일지. 임신 5개월이 되었습니다. 배가 조금씩 불러오기 시작했습니다. 거울 앞에 서면 신기했습니다. 이 안에 아이가 있다는 게 아직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노트북을 켰습니다. 검색창에 태아보험이라고 쳤습니다. 화면에 여러 보험사의 상품들이 떴습니다. 저는 하나하나 비교하며 메모를 했습니다. 남편이 퇴근해서 들어왔습니다. 뭐해? 태아보험 알아보는 중이야. 남편은 가방을 내려놓고 제 옆에 앉았습니다. 노트북 화면을 흘끗 보더니 말했습니다. 그런 거 꼭 해야 돼? 당연하지. 아기잖아. 근데 비싸지 않아? 한 달에 10만 원 정도? 남편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 돈이면 다른 데 쓸 때도 많은데. 저는 노트북을 덮으며 말했습니다. 만약에 아기가 아프면 어떡해? 미리 준비해 두는 게 낫잖아. 그래도 당신은 애 아빠잖아. 이런 건 당연한 거야. 남편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보험 설계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담 약속을 잡았습니다. 사흘 후 보험 설계사가 집으로 왔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에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진님 맞으시죠? 네, 들어오세요. 거실 테이블에 서류들을 펼쳐 놓았습니다. 보험 약관, 상품 안내서, 가입 신청서, 종이들이 식탁 위를 가득 채웠습니다. 설계사가 친절하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태아보험은 출산 전에 가입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만약 아기가 조산이거나 저체중으로 태어나면. 그때였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열쇠를 가지고 계셔서 가끔 이렇게 불쑥 오실 때가 있었습니다. 수진아, 나야. 어머니, 여기 계세요. 어머니가 거실로 들어오셨습니다. 테이블 위에 서류들을 보더니 물었습니다. 이게 뭐니? 태아보험이요. 상담받는 중이에요. 어머니는 천천히 소파에 앉으셨습니다. 설계사가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이시군요. 그래요. 어머니는 서류들을 유심히 보셨습니다. 한참을 가만히 앉아 계시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한 달에 얼마야? 10만 원 정도요. 그럼 1년이면 120만 원이네. 네, 그렇죠.
어머니는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낮게 물었습니다. 수진아, 그 돈으로 내 치료비를 내줄 순 없겠니? 순간 공기가 멎었습니다. 설계사가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보았습니다. 저는 웃음이 굳었습니다. 치료비요? 응. 요즘 몸이 좀 안 좋아서. 어디가 안 좋으신데요? 그냥 여기저기. 검진이라도 좀 받아보려고. 저는 어머니의 얼굴을 가만히 보았습니다. 평소보다 안색이 안 좋았습니다. 눈 밑에 그늘이 있었습니다. 입술도 마른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어디 아프세요? 아니야.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봐. 어머니는 웃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자연스럽지 않았습니다. 설계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제가 잠깐 자리 비켜드릴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저는 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그럼 병원 같이 가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아니야. 괜찮아. 그냥 내가 이 보험 대신 내 병원비 좀 내주면 안 되나 해서.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설계사는 서류를 정리하며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건 아기를 위한 거예요. 나도 알아. 근데 나도 아프단 말이야. 그럼 먼저 병원부터 가보세요. 제가 같이 갈게요. 됐어. 그냥 내가 알아서 할게. 어머니는 일어나셨습니다. 현관으로 향하셨습니다. 저는 황급히 따라갔습니다. 어머니, 잠깐만요. 괜찮아. 수진아, 너 아기 잘 챙겨.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뒤에서 설계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죄송해요. 오늘은 이만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다시 연락 주세요. 설계사가 돌아간 뒤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 흩어진 서류들이 보였습니다. 보험료 안내서, 보장 내역, 가입 신청서, 모두 아기를 위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마음이 무거운지 모르겠습니다. 저녁이 되어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그에게 오늘 일을 말했습니다. 엄마가 그런 말씀을 하셨어? 응. 보험료로 자기 치료비를 내달라고. 남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가 요즘 많이 힘드신가 봐. 어디 아프신 것 같아? 글쎄, 나한텐 아무 말도 안 하시는데.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초음파 사진을 꺼내 들고 아이의 심장 소리를 떠올렸습니다. 통통거리던 그 작은 소리, 그리고 어머니의 마른 입술이 겹쳐 보였습니다. 이건 아기를 위한 돈인데 왜 어머니가 이런 말씀을? 뒤척이다가 새벽 2시가 되었습니다. 창밖은 어두웠습니다. 옆에서 남편이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는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정말 돈이 없으신 걸까요? 아니면 정말 어디 많이 아프신 걸까요? 불안이 가슴을 조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어머니 댁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벨이 몇 번 울렸습니다. 받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걸었습니다. 여전히 받지 않으셨습니다. 오후가 되어서야 어머니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수진아, 미안해. 어제 이상한 말 했지. 그냥 잊어줘.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병원 같이 가요.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집안 정리를 하다가 부엌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 낡은 비닐봉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며칠 전 가져오신 미역을 넣어두셨던 봉지였습니다. 무심코 집어들었는데 그 안에서 작은 종이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저는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약봉투였습니다. 대학병원 종양내과. 손이 떨렸습니다. 종양내과.
그 단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봉투를 뒤집었습니다. 환자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정순, 시어머니의 이름이었습니다. 약봉투를 들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종양내과. 그 세 글자가 계속 눈에 들어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 안에는 처방전이 접혀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펼쳤습니다. 환자명 이정순, 진단명 악성신생물, 처방일자 2025년 9월 12일, 석 달 전이었습니다. 제가 임신 사실을 알기 한 달 전이었습니다.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부엌 바닥이 차가웠습니다. 어머니가 아프셨습니다. 그것도 암이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어머니의 떨리던 손이 떠올랐습니다. 마른 입술도 창백한 얼굴도 모든 게 이제야 이해가 되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수진아, 뭐해? 저는 처방전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남편에게 다가가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이거. 남편이 받아들었습니다. 한참을 보더니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게 어디서 나온 거야? 부엌 서랍에 있었어. 어머니가 가져오신 미역 봉지 안에.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당신 어머니 병 알고 있었어? 대답해. 알고 있었냐고. 남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침묵이 답이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언제부터 알았어? 여름쯤. 석 달이나 됐잖아.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엄마가 말하지 말라고 했어. 그래서 남편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엄마가 내가 임신했으니까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아기한테 안 좋다고. 그게 말이 돼? 나는 어머니 며느리야. 딸이라고 하셨잖아. 나도 알아. 근데 엄마가 그렇게 부탁을 했어.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어머니에게도 남편에게도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던 저 자신에게도. 병원은 다니세요? 응. 다니고 계셔. 상태는? 남편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3기래. 3기? 전이가 좀 됐대.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3기. 그 말의 무게가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치료는 하세요? 항암 치료 시작하셨어. 근데 비용이. 남편이 말을 흐렸습니다.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어머니가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태아보험 대신 치료비를 내달라고 하셨던 이유를. 돈이 필요하셨던 겁니다. 절실하게. 그날 밤 저는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벨이 울렸습니다. 한참 만에 어머니가 받으셨습니다. 수진아. 어머니. 미안해. 아니에요. 제가 미안해요. 몰랐어요. 괜찮아. 나도 말 안 했으니까. 어머니, 병원 같이 가요. 제가 모시고 갈게요. 됐어. 혼자 갈 수 있어. 어머니. 수진아, 너는 아기나 잘 챙겨.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시댁으로 갔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한참 만에 어머니가 문을 여셨습니다. 평소보다 더 여위어 보이셨습니다. 왜 왔어? 어머니, 들어가도 돼요? 어머니는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거실은 조용했습니다. 텔레비전도 꺼져 있었습니다. 소파에 이불이 걸쳐져 있었습니다. 여기서 주무세요? 응. 침대가 불편해서. 저는 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미안해. 어제 이상한 부탁했지. 아니에요. 나도 알아. 내 아기가 우선이라는 거. 근데 있잖아.
어머니는 말을 잇지 못하셨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있잖아, 수진아. 나도 살고 싶어. 그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차가웠습니다. 당연하죠. 당연히 살아야죠. 근데 돈이 없어. 치료비가 너무 많이 들어. 얼마나요? 한 달에 200만 원쯤. 보험도 안 되는 약들이 많아.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200만 원. 우리 집 한 달 생활비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니야. 너희도 아기 준비해야지. 그래도요. 수진아. 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나는 괜찮아. 너는 아기만 생각해. 제발.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남편과 마주 앉았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우리가 도와드려야 해. 나도 알아. 예금 좀 깨자. 남편은 망설였습니다. 근데 그 돈은 아기 낳고 쓰려고 모은 거잖아. 알아. 근데 어머니가 먼저야. 수진아. 응? 엄마 병이 삼기면 치료해도 장담 못한대. 저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래도 해야지. 안 하면 어떡해. 그건 그렇지. 근데 얼마나 들지 모르잖아.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말이 맞았습니다. 치료비가 얼마나 들지, 언제까지 필요할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배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기가 조금씩 움직이는 게 느껴졌습니다. 작은 발길질 같았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너 준비한 돈을 다른 데 써야 할 것 같아. 눈물이 또 났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어머니 병원에 함께 갔습니다. 종양내과 대기실은 조용했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이 모두 무거웠습니다. 진료실에 들어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차트를 보며 말했습니다. 항암 치료 반응이 좋지 않네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암세포가 줄어들지 않고 있어요. 다른 치료를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른 치료요? 표적 치료제가 있습니다. 다만 비용이. 의사는 말을 흐렸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얼마나 드는데요? 한 달에 500만 원 정도입니다.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500만 원.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괜찮습니다. 지금 치료 계속할게요. 하지만 환자분. 됐어요.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도에 앉아 있는데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수진아, 너무 신경 쓰지 마. 어머니, 나는 이제 나이도 있고 아기가 더 중요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어머니는 웃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속에 체념이 보였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집 팔까? 남편이 놀라 저를 보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어머니 치료비 500만 원씩 들어. 수진아, 진정해. 진정이 돼? 어머니가 돌아가실 수도 있는데. 저는 소리를 높였습니다. 남편이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알아. 나도 알아. 근데 우리도 아기 낳아야 해. 살 곳이 있어야지. 저는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생명과 아이의 미래. 둘 다 소중했습니다. 하지만 둘 다 지킬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내일 다시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께 여쭤보기로. 정말 방법이 없는지, 다른 길은 정말 없는지 살아야 합니다. 어머니도 제 아이도 둘 다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다시 병원으로 갔습니다. 혼자였습니다. 남편은 회사에 갔습니다.
저는 의사 선생님을 다시 찾아뵙고 싶었습니다. 진료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의사 선생님이 차트를 보고 계셨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 어제 이정순 환자 보호자입니다. 아, 네. 며느님이시죠? 네. 여쭤볼 게 있어서요. 의사 선생님은 안경을 벗으셨습니다. 말씀하세요. 어머니가 꼭 그 비싼 약을 써야 하나요? 지금 상태로는 그게 최선입니다. 다른 방법은 정말 없나요? 의사 선생님은 한참을 말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3기 환자분의 경우 완치보다는 생존기간 연장이 목표입니다. 그럼 그 약을 쓰면 얼마나 사실 수 있어요? 개인차가 있습니다만 보통 1년에서 2년 정도.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1년, 길어야 2년. 비용 부담이 크시죠? 네. 임상시험 프로그램이 있긴 합니다. 무료로 신약 치료를 받을 수 있어요. 정말요? 다만 조건이 까다롭고 대기자도 많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신청해 볼게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병원을 나왔습니다. 겨울바람이 차가웠습니다. 저는 코트깃을 세우고 걸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임상시험이라는 게 있대. 그게 뭔데? 무료로 신약 치료를 받는 거래. 신청해 볼까 해.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해보자. 저는 그날부터 자료를 모았습니다. 임상시험 조건, 신청 방법, 필요한 서류들. 밤늦게까지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며칠 후 어머니 댁을 찾아갔습니다. 어머니는 소파에 누워 계셨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응, 좀 피곤해서. 저는 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임상시험이라는 게 있어요. 무료로 치료받을 수 있대요. 그래, 신청해 볼게요. 어머니는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수진아, 고마워. 당연한 거예요. 근데 말이야. 어머니가 말을 멈추셨습니다. 한참을 망설이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내가 안 되면 너무 슬퍼하지 마. 무슨 말씀이세요? 나도 충분히 살았어. 아들도 장가 보냈고 손주도 보게 생겼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는 더 사셔야 해요. 수진아. 네. 너 좋은 엄마 될 거야.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도 울컥했습니다. 어머니도 좋은 엄마세요. 고마워. 그날 오후 저는 임상시험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어머니의 진단서, 치료 기록, 검사 결과지를 모두 첨부했습니다. 우편으로 보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답장이 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습니다. 심사 결과 조건에 부합하지 않아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안 됐습니다. 그 한 줄이 모든 희망을 무너뜨렸습니다. 남편에게 전화했습니다. 임상시험 떨어졌어. 그래. 응. 이제 어떡해. 남편은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여보. 응? 우리 집 팔자. 저는 놀랐습니다. 당신이 그 말을 해? 엄마 살리는 게 먼저야. 나중에 다시 모으면 돼. 저는 울었습니다. 고마웠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치료비 마련할게요. 무슨 소리야? 집을 팔기로 했어요. 어머니는 벌떡 일어나셨습니다. 안 돼. 너희 집인데 어떡해. 괜찮아요. 전세로 옮기면 돼요. 수진아, 아기는 어떡하고. 아기는 제가 잘 낳을게요. 걱정 마세요.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눈물이 줄줄 흘렀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아니에요. 어머니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왔어요. 저는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어머니도 저를 꼭 껴안으셨습니다. 집을 내놓았습니다. 다행히 한 달 만에 매수자가 나타났습니다. 전셋집도 구했습니다. 아기 방은 작아졌지만 괜찮았습니다. 어머니는 새로운 치료를 시작하셨습니다. 표적 치료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500만 원. 우리가 모은 돈으로 감당했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에 조금씩 생기가 돌았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암세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정말요? 네. 약이 잘 맞는 것 같아요. 저는 남편과 손을 맞잡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니도 우셨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마워. 어머니, 이제 힘내세요. 그래. 힘낼게. 손주 봐야지. 저는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아기가 발길질을 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임신 8개월이 되었습니다. 배가 많이 불렀습니다. 걷기가 힘들었습니다. 어머니는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머리카락도 조금씩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식욕도 돌아오셨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우리 집을 찾아오셨습니다. 손에 작은 보따리를 들고 계셨습니다. 이게 뭐예요? 아기 옷이야. 내가 떴어.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노란색 베넷 저고리가 나왔습니다. 작고 예뻤습니다. 어머니가 직접 뜨셨어요? 응. 병원에서 심심해서. 저는 베넷 저고리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고마워요. 아니야. 나야말로 고마워. 너희 덕분에 살았어.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수진아, 너 정말 좋은 사람이야. 아니에요. 아니야. 좋은 사람이야. 나 같은 시어머니 만나서 고생했을 텐데.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가 좋으신 분이세요. 고마워. 우리는 한참을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후회 안 해? 뭘? 집 판 거. 남편은 웃었습니다. 아니, 엄마가 살아계신 게 더 중요하지. 고마워. 나야말로. 내가 먼저 말해줘서. 저는 남편을 안았습니다. 창밖에 봄비가 내렸습니다. 새 생명이 오는 계절이었습니다. 어머니도 제 아이도 모두 살아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예정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가방을 챙겼습니다. 아기 옷, 기저귀, 산모 수첩, 모든 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전화하셨습니다. 수진아, 괜찮니? 네, 괜찮아요. 무서우면 언제든 말해. 네, 어머니. 전화를 끊고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아기가 조용했습니다. 곧 만날 거라는 걸 아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진통이 왔습니다. 새벽 4시였습니다. 남편을 깨웠습니다. 여보, 병원 가야 할 것 같아. 남편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옷을 챙겨 입고 가방을 들었습니다. 차를 몰아 병원으로 갔습니다. 분만실에 들어갔습니다.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진통이 점점 강해졌습니다. 힘내세요. 조금만 더요. 저는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땀이 흘렀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자, 이제 힘주세요. 저는 있는 힘껏 힘을 주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아팠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나왔어요. 건강한 딸이에요. 짧고 굵은 울음소리가 터졌습니다. 아기의 울음이었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울었습니다. 간호사가 아기를 제 가슴에 올려놓았습니다. 작고 따뜻했습니다.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작은 손이 제 손가락을 잡았습니다. 안녕, 우리 아가.
아기가 눈을 떴습니다. 까만 눈동자가 저를 보았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겠구나. 회복실로 옮겨졌습니다.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아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수고했어. 정말. 우리 딸 예쁘지? 응. 엄마 닮아서. 저는 웃었습니다. 남편이 아기를 제게 건넸습니다. 저는 아기를 안았습니다. 이름 뭐로 할까? 남편이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정순이. 정순이? 응. 어머니 이름. 남편은 놀란 얼굴로 저를 보았습니다. 정말? 응. 어머니가 살아주셨으니까. 이 아이도 어머니 이름으로 살았으면 좋겠어. 남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고마워. 뭐가? 엄마한테 이런 선물을 줘서. 저는 아기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정순아, 잘 부탁해. 다음 날 어머니가 병원에 오셨습니다. 손에 미역국을 들고 계셨습니다. 얼굴에 생기가 가득했습니다. 머리도 많이 자라셨습니다. 수진아, 아기 봐도 돼? 당연하죠. 어머니 손주인걸요. 어머니는 조심스럽게 아기를 안으셨습니다. 한참을 내려다보시더니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이렇게 예쁜 아기를 보다니. 어머니, 이 아이 이름이요. 응? 정순이에요. 어머니는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내 이름? 네. 어머니 덕분에 이 아이가 있으니까요. 어머니는 말없이 우셨습니다. 아기를 가슴에 안고 한참을 우셨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마워. 아니에요. 저야말로 고마워요. 내가 너희한테 짐만 됐는데.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는 저한테 가족이 뭔지 가르쳐 주셨어요. 수진아. 네. 너 정말 좋은 사람이야. 저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도요. 우리는 한참을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아기가 작게 하품을 했습니다. 퇴원하는 날 어머니가 집까지 따라오셨습니다. 아기 방을 꾸미는 걸 도와주셨습니다. 작은 이불을 펴고 옷을 정리하고 기저귀를 쌓아 놓으셨습니다. 어머니 쉬세요. 제가 할게요. 괜찮아. 이제 많이 좋아졌어. 어머니는 정말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걷는 모습도 가벼워지셨습니다. 웃음도 많아지셨습니다. 어머니, 검사 결과는 어떠셨어요? 많이 좋아졌대.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라셨어. 정말요? 응. 완치까지는 시간이 걸리지만 이대로만 가면 괜찮을 거래.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다행이었습니다. 어머니, 오래오래 사세요. 그래. 손주 키우는 거 봐야지. 저는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어머니도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기에게 젖을 물렸습니다. 아기가 눈을 감고 빨았습니다. 작은 손이 제 가슴을 만졌습니다. 문득 지난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태아보험 이야기를 하던 날, 약봉투를 발견하던 순간, 병원 복도에서 울던 날들, 집을 팔기로 결정하던 밤, 모두 힘들었습니다.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몰라 괴로웠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때의 선택이 맞았다는 걸 압니다. 어머니를 살렸고 아기도 건강하게 태어났습니다. 집은 작아졌지만 가족은 더 단단해졌습니다. 남편이 방에 들어왔습니다. 아기 잠들었어? 아직. 지금 먹고 있어. 남편이 옆에 앉았습니다. 아기를 내려다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수진아. 응? 너 정말 대단해. 뭐가? 엄마를 포기하지 않아서.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도 그랬잖아. 집 팔자고 먼저 말한 사람 당신이야. 그건 내가 먼저 그 마음을 보여줘서
저는 웃었습니다. 우리 잘했지? 응, 정말 잘했어. 창밖에 눈이 내렸습니다. 하얀 눈송이가 조용히 쌓여갔습니다. 새로운 계절이 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기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정순아, 우리 다시 만났구나. 아기가 눈을 떴습니다. 저를 보며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아기가 웃을 수 있을 리 없는데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매일 편지를 썼습니다. 아기에게 들려줄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정순아, 너는 정말 특별한 이름을 가졌어. 내 할머니의 이름이야. 할머니는 살고 싶어 하셨어. 너를 보고 싶어 하셨어. 그래서 포기하지 않으셨어. 엄마도 너를 포기할 수 없었어. 할머니도 너도 모두 소중했거든. 편지를 쓰다가 눈물이 났습니다. 사랑한다는 건 함께 살아가는 거구나. 포기하지 않는 거구나. 어머니가 살고 싶어 하셨던 그 마음. 이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살고 싶었던 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고 싶어서였습니다. 손주를 보고 싶어서였습니다. 더 오래 사랑하고 싶어서였습니다. 그것은 이기심이 아니었습니다. 사랑이었습니다. 저는 편지를 접었습니다. 서랍에 넣었습니다. 언젠가 아기가 크면 보여줄 생각이었습니다. 정순아, 잘 자. 아기가 제 품에서 스르르 잠들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일어나 창가로 갔습니다. 눈이 그쳤습니다. 하늘에 별이 떴습니다. 어디선가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수진아, 고마워. 너희 덕분에 살았어. 저는 속삭였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어머니 덕분에 제가 엄마가 됐어요. 별빛이 반짝였습니다. 저는 미소 지으며 다시 아기에게 돌아갔습니다. 우리는 함께 살아갈 것입니다. 서로를 사랑하며 포기하지 않으며 그것이 가족이라는 걸 이제 압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그리고 우리 주변의 현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셨다면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사연 열매가 앞으로도 더 깊이 있고 더 인간적인 이야기를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느낀 점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한마디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위로가 됩니다. 지금까지 사연 열매였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우리의 다음 이야기에서도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열매 하나가 맺히길 바랍니다.